자, 이 건물의 임대료는 506만 원이 나오죠. 자, 이자를 내고도 183만 원이 남습니다. 자, 3억이 안 되는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가 있죠. 빌딩 PT의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은퇴 자금으로 과연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기 퇴직, 은퇴 후의 삶, 노후 준비,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요즘 조기 퇴직자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6,0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코딩을 일일이 개발자가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코딩을 해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는 실수를 줄이는 전문가 몇 명만 필요하고 신입사원이나 대리, 과장급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위로금까지 더해져 평균 약 3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경기 자체가 어렵고 경험이 없으면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죠. 게다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회사 내에서 검증된 분석 자료만 다루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주식에 몰빵하는 투자 방식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느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거주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 인근에서 비교적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오피스텔, 구분 상가 등은 접근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와야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시원, 호스텔, 에어비앤비 같은 대안투자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3억 원으로도 빌딩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3억으로는 빌딩 투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억으로 어떤 건물을 살 수 있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망원역에 있는 건물인데요. 얼마 전에 10억 6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위치는 망원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입니다. 자, 입지도 좋죠. 그리고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한 신축 건물입니다. 이제 미리 작은 플래닝을 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0억 6천에 거래가 되었죠.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 수수료, 보증금은 현재 4천만 원 있었고요. 대출을 최대한 받지 않고 8억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현금 2억 8천 있으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는 매입 금액과 취득세, 부대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2억 8천에 대출 껴서 매입을 해서 현재 임대료는 380만 원이고요. 8억에 대한 이자는 246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134만 원이 남아요. 2억 8천으로 망원동에 신축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고 임대료도 이자 내고도 134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 건물 볼까요? 자, 이번에도 마포구 상암동이고요. 위치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입니다. 자, 여기고요. 역시 최근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가 약 20평, 연면적 47평. 1997년도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을 거의 신축급으로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건물, 자, 이 건물인데요. 외관이 화려하죠. 롱브릭으로 통창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임대료는요, 보증금 4,500이고 임대료가 29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약 3.8%예요. 상당히 상암동 꼬마 빌딩 치고는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러면 이번엔 작은 플래닝 한번 짜볼게요. 매매 금액이 9억 5천, 취득세가 4,300, 등기비용 190, 중개수수료 855만 원. 매입할 때 모든 비용이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증금이 4,500 있습니다. 이거는 잔금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풀 대출이 아니라 한 68% 정도만 받아도 6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이 3억 900만 원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고요. 대출 이자는 지금 평균적으로 3.7% 정도 나옵니다. 그럼 6억 5천에 3.7이면은 월 이자가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료가 290이죠. 그러면 이자를 주고도 90만 원 남습니다.
자, 마포구에 대출을 끼게 되면 3억으로 매입을 해도 자, 이자를 주고도 월세가 남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멀리 경기도로 한번 가볼게요.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25년 5월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위치는요, 1호선 동암역에서 약 한 8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지하철역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 건물 맞은편에 약 한 3천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고요. 그리고 이 동암역 다다음 역이 부평역이죠. 부평역은 GTX가 확정이 된 구간입니다. 대지가 45평이고요. 자,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을 4일간 다 했고요. 연면적이 137평이고 평당가 2,900입니다. 자, 이 건물은요, 참고로 보증금 9,000에 임대료가 506만 원이 나왔던 건물이고 만실로 운영 중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러면 작은 플래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입 금액이 13억 5천이지요. 자, 취득세 6,200, 등기비 270, 중개수료 1,200입니다. 자, 보증금은 잔금에 제외하고요. 대출은 10억 5천, 약 75% 정도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투입 금액은 2억 8,600입니다. 자, 이 건물의 임대료는 506만 원이 나오죠. 월이자 3.7% 적용했을 때 323만 원. 자, 이자를 내고도 183만 원 남습니다.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은 2억 8천에 임대료 183만 원이 남죠. 자, 3억이 안 되는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건물은 임대료도 받지만 이 빌딩의 꽃은 뭐죠? 바로 시세 차익이잖아요. 매년 지가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또 빌딩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주식은 상패도 할 수가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빌딩은 망해도 땅은 남기 때문에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억 8천을 투자를 해서 183에 남는데 이거를 1년을 임대료를 받게 되면 약 2천만 원이죠. 자, 10년을 받게 되면 자, 2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10년만 보유해도 어느 정도 내 원금은 회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가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투자 수익률은 극대화가 되죠. 이게 바로 빌딩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은퇴자분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억뿐만이 아니라 2억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꼬마 빌딩들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금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